안녕하세요. 솔로몬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신용하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의 경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5월, 6월 달 증시 업데이트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과 그리고 좀 준비위원회에서 의논을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증시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토픽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과연 올 것인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후에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의 재정 정책들과 fiscal policy, 양적 완화와 같은 응급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는데, 6월 중순쯤에 페더럴 리저브에서 드디어 긴축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급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증시도 그렇고 다방면의 채권도 마찬가지고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고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고 되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좀 짚어가 보고자 합니다. 연방준비위원회는 2020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채권 매입에 대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중후반 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주기 시작해서 되게 비둘기파라고 많이 하는데, 되게 프렌리했던 양적 완화 정책이 예상보다 높았던 물가 상승률을 토대로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긴축정책 발표에 따라 지금 현재 시장은 잠깐 깜짝 놀라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그럼 주식의 끝인가? 성장 자산들의 끝일까? 금을 사야 되나?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계세요. 저희가 좀 오브젝티브하게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아직은 패닉을 하실 때는 절대 아니라고 저희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금리는 코로나로 인한 정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머전시 정책으로 예전에 볼 수도 없었던 금액들이 시장에 풀리게 된 것이에요. 그만큼 코로나가 가져주었던 경제 여파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보다도 컸고 2008년대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컸으며, 비교도 안 될 규모의 구멍이 생긴 것인데, 그 구멍을 메꾸고자 전례 없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과 0%의 이자 금리율과 다이렉트하게 컨슈머들한테 돈을 주는 그런 피스컬 폴리시까지 응급적으로 조치되었던 부분들을 조금씩 치우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경제가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경제의 이펙트가 더 크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는 여러 가지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임금도 상승하고 있고 고용시장도 소비시장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 상승 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잠깐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깜짝 놀라서 많이 좀 큰 폭으로 이제 하루 정도 떨어지긴 했으나, 발표 이후 첫날만 빠졌고 그 2, 3일째는 빠른 회복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경제 사이클의 끝이 왔다. 저희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그 의견에는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 긴축 정책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들이 폴리시 서포트, 경제의 서포트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필 것이라고 항상 얘기해왔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너무 많은 그리고 너무 빠른 긴축 정책을 치르는 것은 오히려 또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중앙은행장들이고 그리고 각 국가 정부들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가파른 속도로 이 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리 긴축 정책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방면은 아닌 것으로 우선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호주에 대한 경제 시황은 그럼 과연 어떨까?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실업률이 5.1%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실업률 수치인데요. 호주의 고용시장이 이렇게까지 핫했던 적을 거의 최근에 코로나 전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새로운 풀타임 잡들이 광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대비해서도 더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함께 잠깐 살펴보시면 전 세계 G7 선진국들의 일본, 이탈리, 미국,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영국까지 포함해서 실업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보이시다시피 호주는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좀 임팩트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덜했고, 그만큼 경제시장의 회복도도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선진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차트를 같이 보시면 컨슈머 컨피던스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매스펙하고 맥쿼리가 함께 리서치를 한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아주 좋게 나타낼 수 있는 차트가 컨슈머 센티먼트 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 코로나 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빨리 상장하고 있고, 코로나 동안 저희가 어쨌든 호주에서도 락다운이 있었고 그만큼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보복 소비라는 것들이 이제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지금 홀리데이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옷이라든지 외식도 못했고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인 경제시장의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적인 속도의 안정적인 성장보다는 코로나 이후로 올라가는 그 경제 성장 속도가 일반적인 해보다는 훨씬 더 빠를 것으로 지금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차트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차트는 이제 ANZ 크레딧 카드 스펜딩을 이제 다타화해서 나타낸 차트고, 호주의 통계청에서 이제 같이 발표된 차트를 한꺼번에 나타낸 차트인데, 그로서리 쇼핑, 그러니까 콜스나 우러스에서 샀었던 그런 구매 쇼핑에 대한 크레딧 카드 스펜딩과 이런 좀 구매력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 피크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 피크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이루어지는 많은 쇼핑들 중에 하나고,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로서리 쇼핑에 대한 디만드가 높아졌었습니다. 최근에 좀 보여진 게 뭐냐면 그로서리 쇼핑에 대한 니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덜 음식 재료를 사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NZ 은행의 크레딧 카드 스펜딩을 이제 그 통계청과 함께 나타낸 차트입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하기보다는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심지어 코로나 전보다 더 활발한 외식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 못 나간 자유시간을 못 가진 호주 소비자들의 니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호주의 중앙은행도 보통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 페더럴 리저브 연방은행의 뒤를 잇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미국이 먼저 긴축 정책을 실행할 경우에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점 먼저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거는 기업들에게 좋은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돼서 금리 인상이 된다라 함은 그만큼 기업들도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중앙은행이 쉽게 이자를 올리지는 못하겠죠. 그 뜻은 성장형 자산의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좋은 전망이 보일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다만 인플레이션을 아예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정말 무서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있어서는 항상 해징,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전체 가지고 있는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의 성장형 자산들에 더해서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프라 투자라든지 사모펀드 투자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셔널 인버너먼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특히 호주는 커모디티, 광물들에 대한 투자가 역사적으로는 그런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물가 상승에 대한 헤징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호주 내에서 시장을 살펴보실 때 나의 포트폴리오의 익스포저가 어떻게 되고 있고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고 앞으로 나오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시장은 크게 두 가지의
좀 포커스가 당분간 될 예정입니다. 긴축 정책이 과연 얼만큼의 임팩트를 시장에 줄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포커스가 될 것이고, 어떤 주식 섹터가 더 이런 인플레이션 인바이러먼트에서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는 모든 투자자분들의 포커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신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에피소드를 통해서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